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품에 이 이라는 존재 자체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선순환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쉐린 가이드북에 숨겨진 마케팅 기술인데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흑팀과 백팀이 있어요. 흑팀에서는 알려지지 않지만 요리 잘하시는 요리사분들이 나오고, 백팀에는 이미 알려지고 유명한 이런 요리사분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을 받는 게 심사위원인데, 그 심사위원 중에 안성재 셰프라고 미슐랭 3스타 별을 받으신 분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3스타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제가 알게 된 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스토랑에 가시잖아요. 미쉐린 식당은 별이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별 1개는 이 카테고리에서 제일 맛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별이 2개면 지나가다가 꼭 들릴 만할 정도로 맛있는 레스토랑집,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여행 목적 자체가 이 레스토랑일 정도로 엄청나게 맛있는 집인 거죠. 근데 국내 유일하게 그 안성재 셰프가 이 3스타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권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요리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 과연 이 미쉐린은 누가 만들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타이어 회사입니다. 이 타이어 회사에서 미쉐린 가이드북을 만든 거더라고요. 이 가이드북에는 여러 가지 레스토랑, 이렇게 별 1개, 2개, 뭐 3스타까지 이런 레스토랑이 이제 열거가 된 가이드북인데, 궁금해졌어요. 왜 이 가이드북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미쉐린 가이드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서 그 마케팅 기술을 훔쳐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발견했던 마케팅 기술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미쉐린 가이드북을 만든 사람은 사실 미쉐린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미쉐린 가이드북을 만들었을 때 심심해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가이드북을 만드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타이어를 판매하는 그 당시에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타이어를 판매했는데, 판매하고 나서 구매한 사람들한테 가이드북을 제공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가이드북은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시에는 자동차가 많이 없었대요. 자동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도 되게 험난하고, 그리고 도로가 험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차가 고장날 가능성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북에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 주변에 정비소는 어디 있는지가 메인 콘텐츠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당시에 첫 번째 의도는 고객들한테 이런 가이드북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정보들을 줬던 거죠. 그리고 사실 레스토랑은 서브로 있었어요. 서브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 정보를 그냥 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의도가 어떤 거였냐면, 결국에 이 타이어를 판매했잖아요. 그럼 판매한 사람들한테 가이드북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정보랑 정비소, 뭐 서브로는 레스토랑까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심을 하게 되는데, 그 안심이 뭐냐면, 아까 그 당시에는 도로교통 상황이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가이드북도 있고 타이어가 있으니까 고장나도 충분히 이걸 보면서 다시 운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을 제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운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분명히 뭐 수리할 수도 있고 정비소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뭐가 될까요? 타이어가
마모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교체를 하고 재구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한테 플라이 휠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플라이 휠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이 1차원적으로는 고객들이 안심을 하고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마모가 돼서 다시 재구매를 하고, 이 선순환이 계속 되면서 타이어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건 뭐냐면 이 레스토랑 정보예요.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이 레스토랑 정보를 보고 사람들이 여기가 맛집인가? 저기가 맛집인가? 라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운전하는 목적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맛집을 가기 위해서 또 운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타이어가 마모가 되고 재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된 이 계기가 저는 미쉐린 가이드북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타이어를 판매하는 다른 회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가 성공적으로 됐냐면 이 타이어가 운전을 해서 마모가 됐을 때 다른 타이어 업체들도 분명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어가 마모가 되고 수리하는 시점이 됐을 때 펼쳐본 책이 바로 미쉐린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미쉐린 타이어를 떠올리게끔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이드북 안에는 수리 정보랑 정비소 정보가 여기 존재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미쉐린 가이드북에서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신뢰도를 사가지고 이제 고객이 결국에는 못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품에 이 미쉐린 가이드북이라는 존재 자체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선순환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쉐린 가이드북이라는 존재, 이 존재를 어떻게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일단 이 타이어 존재와 같이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 관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재구매가 가능한 제품.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타이어를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드는 제품에는 이 재구매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재구매 요소가 없는 분들은 뭘 고민해야 되냐면 크로스셀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제품을 샀을 때 A라는 제품 소비 이후에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계한 이 나머지 내용을 토대로 매출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구매랑 크로스셀링이 되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쉐린 가이드북 같은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이런 존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과연 우리 잠재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거냐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실행하기 쉬운 거는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성 콘텐츠에 저는 위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했을 때 고객이 느끼는 심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당장 팔지 않고 먼저 무언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신뢰 혹은 라포가 쌓입니다. 라포. 이 신뢰와 라포가 쌓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장 파는 행위보다는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판매하려고 푸시했을 때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정보성 콘텐츠는 사실 여러분들 카테고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화장품이라고 하면 고객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당신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성분은 이런 겁니다 라는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테리어라고 볼게요. 이거는 오늘의 집이라는 플랫폼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집 룸타입 혹은 평수에 맞는 인테리어 레퍼런스를 제공하죠.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건강식품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이 건강 관련된 칼럼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강의할 때도 당장 강의라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무료 강의라는 거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테고리에 맞게 혹은 여러분들 비즈니스 구조에 맞게 이렇게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성 콘텐츠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미끼 상품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미끼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미끼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이때 이 미쉐린 가이드북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뭐였냐면, 이 미쉐린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수리 정보, 그 다음에 정비소 정보, 이런 정보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서브가 레스토랑 정보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레스토랑 정보에 대해서 반응을 엄청 하는 거예요. 미쉐린 형제들은 엄청난 사업가잖아요. 이걸 보고 뭘 했냐면 디벨롭을 했습니다. 무슨 디벨롭을 했냐면, 이 미쉐린 가이드북에 레스토랑에 대해서 권위를 좀 더 쌓아야겠다. 그래서 그 평가단을 레스토랑에 몰래 보내서 이 레스토랑에 평가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1920년도쯤이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권위 있는 미쉐린 가이드북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걸 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통 제가 미끼를 만들어라고 하면은 대표님 만들었어요. 근데 안 돼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미끼 상품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끼 상품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디벨롭이에요. 디벨롭. 우리 이런 미끼를 만들어놨는데 왜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지? 혹은 우리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만든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하네. 그러면 이런 방향성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봐야겠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디벨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치 제공에서는 정보성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계속 디벨롭을 해줘야 진정한 이 미끼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가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우리 정보성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 이런 걸 시도했어, 그리고 이런 글들을 써봤어 라고 이제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일단 포맷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블로그가 맞을까? 아니면 우리는 매일매일 발행되는 어떤 문자가 맞을까? 아니면 우리는 사이트 상세 페이지에 이걸 배치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포맷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건 제가 광고 영역 설정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건데, 여러분들의 타겟이 있을 만한 곳에 노출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화장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장품 타겟이 50대입니다. 혹은 60대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제공을 해서 아무리 인스타그램에 노출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보통 뉴스는 많이 본다고요, 모바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밴드 혹은 인터넷 뉴스 기사 지면 중간중간에 노출되는 광고 매체들이 있어요. 그게 타블라 아니면 베이블, 이런 광고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겟이 조금 모일 만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여러분들이 겨냥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실제로 제품마다 분명히 미쉐린 가이드북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쉐린 가이드북을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제로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반응이 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정보를 블로그에 두고 상세 페이지에 블로그를 연동시키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아예 각을 잡고 며칠치 칼럼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짜로 제공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장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준 뒤에 판매했을 때 여러분들 전환율 자체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우리가 뭔가 마케팅 하는데 막혀 있다, 그리고 고객한테 광고는 하는데 전환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3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만의 미쉐린 가이드북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